네, 안녕하세요. 할만하다 도다입니다. 네, 드디어 제가 한 달 남았어요. 7월 15일까지 다른 참가자분들에 비해서 제가 2주 먼저 시작을 했었거든요. 2주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늘 처음으로 치팅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특집은 로딩 치팅데이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요거예요. 로딩과 치팅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선수들이 하는 보디빌딩 대회에서 어떤 로딩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치팅은 다른 개념인가요? 똑같은 개념인가요? 조금은 다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팅이라고 하면 저는 리커버리 데이라고 얘기를 해요. 회복하는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로딩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글리코겐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글리코겐을 밴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음, 글리코겐을 고갈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약간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치팅데이 가져가는 이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이어트 하면 몸이 지칩니다. 저 지금 8주 동안 왔는데 야채의 힘으로 버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도 다이어트를 하면 몸이 망가지긴 합니다. 긴 다이어트 시간에 좀 낮아진 대사와 조금 더 몰아붙이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글리코겐 고갈을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60일 이상 다이어트를 하실 시 3주에 한 번 정도는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하십니다. 2, 3일 정도는 다이어트가 미뤄질 수 있다. 근데 그래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제 동면적인 운동 도우미를 들어가면은 치팅데이 도우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 탄수화물 비율 조정을 해서 하시면 되는데 탄수화물 비율은 최소 60% 이렇게 써 있습니다. 60%인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글리코겐 회복을 목적으로 두다 보니까 탄수화물 섭취량을 많이 가져가 줘야 된다. 그래서 최소 비율이 이제 60이고 그 이상으로 가져가도 되긴 되는데 저 정도 섭취량은 가져가 주는 게 좋고. 깜짝 놀랐어요. 탄수화물을 587g을 먹을 수 있을까 사실 이 생각이었었고 이게 솔직히 말하면 어제 밤부터 좀 겁이 났어요.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운동을 안 하고 3910이면 지금 다이어트 때 3040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운동을 아예 안 했는데 이것보다 1000을 거의 넘게 먹으라 그러는 거 다이어트가 망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미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형님께 제 운명을 맡기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믿고 들어갑니다. 이거 치팅데이 설정을 하니까 섭취 칼로리가 50 늘어났더라고요. 원래 한 주 늘어나요. 한 주 요거 늘어나요.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원래 치팅데이를 하는 이유가 얘기했던 리커버리 데이인데 그거를 해줌으로써 내 대사량 감소를 좀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팅데이를 하면 50칼로리 정도 이제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섭취 칼로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제대로 회복을 한다? 단순히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을 제대로 회복을 하기 때문에 섭취 칼로리가 굉장히 많은 거고 대사량을 이제 지연시키기 때문에 50칼로리 정도가 늘어납니다. 뭐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뭐 로딩할 때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여쭤보기 위해서 시중 제품 혹은 뭐 우리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가져와서 함께 한번 좀 물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밥, 백미, 현미, 흑미, 잡곡밥 어느 게 제일 낫나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소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러다 음, 보니까 현미나 뭐 잡곡밥 이런 애들이 좋긴 좋지만 내가 소화가 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고려해서 만약에 내가 소화에 문제가 없으면 뭐 현미, 잡곡밥은 나쁘진 않고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백미 선택을 하시면 좋고 흑미는 보통 추천하진 않아요. 소화가 너무 안 되거든요. 흥미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트밀입니다. 이거 오트밀은 좀 궁금했었던 게 형님께 추천해 주셨던 제품 중에 이게 있어요. 볶음 귀리가루. 그러니까 귀리 요거 지금 이게 간 거죠. 이 귀리가루 간 거랑 아니면 통 오트로 된 거랑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를 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취향 영역이라고 봐도 괜찮은지.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못 하다 보니까 간편식으로서 먹으라고 추천을 해준 아, 거지. 제가 좋은 건 아니에요. 음,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좋고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오트가 조금 더 낫긴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화가 따라주는 사람은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얘는 개인적으로 제가 먹어보기에는 물에 불리면 확실히 낫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날도 단백질 먹어야 되잖아요. 프로틴 파우더 많이 아니고 조금 넣어도 되니까 넣어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위트빅스입니다. 위트빅스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는 좀 추천하진 않아요. 양도 음, 너무 많이 먹어야 되기도 하고 뭐 통밀이라고 하지만 이미 뭐 다 거의 다 갈아놓기도 해놓고 얘도 비상용이지 주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트빅스가 제가 알기로는 생각보다 여성분들이 이거 되게 많이 드세요. 다이어트 하실 때. 저희 이제 구독자님들 이런 위트빅스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위트빅스랑 사실 요 오트밀이랑 물에 좀 오래 불리면은 그래도 얘도 좀 많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위트빅스 드시는 것보다 오트밀로 드셔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제 오트밀도 맛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가래떡입니다. 그리고 심화 질문은 조리를 어떻게 해 먹어야 되나? 그냥 뭐 데워 먹어도 되냐, 뭐 구워 먹어도 되냐, 막 이런 게 있고 꿀을 찍어 먹어도 되냐, 뭐 소금을 찍어 먹어도 되냐, 뭐 알룰로스나 대체당이랑 먹어도 되냐. 먹어도 되는데 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주의를 해야 되죠. 계속 걔를 찍어 먹어다
싶으면 많이 먹게 될 수가 있으니까 사실 조금 찍어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거예요. 꿀이 그렇게까지 단맛이 막 진한 애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양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무리일 거고 네. 소금도 주의를 해야 될 거고 알룰로스 같은 경우에도 나쁘진 않지만 얘도 다량 섭취할 경우에는 소화에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으니까 그 대체당이라고 하면 제일 나은 게 스테비아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순수 스테비아를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알룰로스가 섞여 있는 스테비아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금 활용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 스테비아가 찍어 먹는다라고 하면. 맛 때문에 그런가요? 조금 써서 그런가요? 설탕 단맛의 200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달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극미량만 넣어도 굉장히 단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알룰로스랑 같이 섞어두긴 하는데 그래서 좀그 제대로 된 제품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가래떡은 먹어도 상관없다. 그치만 뭐랑 같이 먹지 말고 가래떡만 먹어라. 그래서 뭐 구워 먹나 뭐 전자레인지 돌려 먹나 이런 건 상관은 없는 거죠. 그게. 네네. 그 다음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사실 옵션이 있어요.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꿀고구마. 이 치팅이 참 애매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당도가 다르잖아요. 당도가 다르면 이게 편차가 생각보다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치팅으로 괜찮나요? 라고 여쭤봅니다. 고구마가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소화 쪽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고구마가 간 정도가 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크게 문제는 되진 않아요. 단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은데 아무래도 치팅데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섬유질도 많고 그다음에 얘가 부피가 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량 섭취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로딩할 때, 뭐 치팅할 때는 고구마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숫가루입니다. 이건 미숫가루는 밀, 보리, 현미, 맵쌀, 백태, 땅콩, 쌀보리, 찹쌀, 조, 수수, 옥수수가 이게 들어간 건데 그런 영양 성분을 가진 미숫가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숫가루도 추천하진 않아요. 어, 미숫가루도 아까 위에 귀리 가루랑 똑같이 걔도 비상용이고 음, 근데 미숫가루라는 애 자체가 저게 배합이 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그 제품마다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조성도 다르기 때문에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구황작물, 단호박과 감자가 있습니다. 얘들도 뭐 고구마랑 똑같게 섬유질도 많고 감자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너무 커요. 고구마의 2배 부피거든요. 같은 네. 칼로리에. 쟤는 다량 섭취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이건 그냥 제 재미로 한번 넣어봤는데 밤양갱, 얘는 당이 너무 많죠. 당류가 너무 많아서. 팥 앙금이잖아요. 설탕, 물엿, 포도당이 애초에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지금까지 치팅 때 들어가면 좋은 탄수화물 근원 한번 여쭤봤는데 생각하시기에 이거는 괜찮아요. 이 정도면 이건 괜찮으면 들어가세요 하는 게 여기 중에 뭐가 있을까요? 밥이라는 너무 강력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치팅할 때 밥을 메인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고던의 치팅데이 계획. 이 탄수화물 공원을 꼭 하나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나라고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날은 사실 저한테 좀 즐거운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거의 하루에 280, 270 이 정도 채웠단 말이죠. 단백질이 사실 맛이 있고 좋긴 한데 탄수화물이 달달하니 좀 맛이 있습니다. 밥도 그렇고 오트밀도 그렇고 달달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많이 먹을 수 있는 날이면 다양하게 맛있게 좀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메인 급어는 밥 그리고 오트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오트밀을 가져온 게 보이죠? 이게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가져온 겁니다. 왜 오트밀로 밥 말고 선택을 했냐? 라고 했을 때 도도님 만약에 치팅을 하실 거면은 나트륨 섭취량을 좀 주의하셔라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상하게 밥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을 좀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뭔가 약간 시리얼 같아요. 이거 압착귤인데 아무것도 안 한 그냥 귤이 100%거든요. 얘는 소금을 안 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이 세 가지 장점이 있어요. 물만 있으면 먹을 수 있다는데 물 없으면 좀 곤란하긴 해요. 두 번째, 기후에 구애를 안 받는다. 지금 여름이거든요. 상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뭐 밥이나 떡, 뭐 사실 떡 이런 거 보통 많이 먹잖아요. 떡은 근데 좀 여름에 잘 상합니다. 기후에 조리를 받지 않고 세 번째, 조리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들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트밀로 선택을 했고 오늘을 제가 특히 선택을 한 이유는 제가 경주에 있는데 지금 서울로 올라온 거란 말이죠. 일정이 좀 타이트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저녁에 저울 가져왔거든요. 저울로 이제 식동해 가지고 먹을 거예요. 식동해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나머지 중간 시간대 나트륨이나 이런 거를 좀 최대한 조절해 줄 수 있는 오트밀을 먹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은 어차피 나트륨 먹으니까 요거라도 좀 나트륨을 줄여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나트륨 많이 먹지 말라 하셨는데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계획할 수 있다면 계획하고 싶습니다. 입니다.
근데 이 염분 섭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적정 섭취량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평소 먹던 양만큼만 먹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정말 조금 먹어요. 아니면 아예 안 먹거나 그러다가 권장 섭취량만 먹어도 나트륨 권장 섭취량이 2000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500, 1000 이런 식으로 먹었어요. 근데 2000을 먹으면 갑자기 부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염분이 내 몸에 적응을 할 때 이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리고 내가 평소에도 많이 먹는다. 염분을 예를 들어 3,000, 4,000 이렇게 먹다가 적게 먹는다라고 하면 또 적응을 해요. 근데 지금 염분 섭취량이 그렇게까지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되지만 식사량이 늘어나면 더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쉽게 부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분 섭취량은 평소만큼 먹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뭐 보디빌딩 대회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준비할 때 이제 후반부로 가면 그런 염분 섭취량을 계속 조절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정도 먹는다, 이 정도 먹는다를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하고 계속 이거를 지켜나가야지 그래야지 이런 수분 컨트롤이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평상시에 먹던 식단에서 단백질 급원을 몇 개 빼고 그냥 단일 탄수화물로만 되는 것들 떡이라든지 오트밀이라든지 그런 식으로만 추가를 해서 들어가면 사실 원래 나트륨량을 지킬 수 있는 거네요. 근데 떡 만들 때도 소금이 약간 들어. 아, 맞네요. 맞네.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오트밀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나쁘진 않은데 결국에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트밀 자체가 그렇게 네. 소화가 편한 그 탄수화물 급원은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고려사항이 있는 거죠. 이런 건 식이섬유가 좀 많아서 원래 내가 오트밀이 좀 잘 받는다, 좀 곧잘 소화가 된다 이러면 가도 좋은데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좀 길게 진행하면서 소화나 이런 기능이 점점 안 좋아졌다. 그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쌀이나 이런 걸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냐? 밥을 볶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건더기 개수는 그대로여야 돼. 이게 단백질량이 생각보다 적게 먹어야 되거든요. 내가 원래 먹던 것보다 단백질량은 적어져요. 그러면은 차라리 잘게 잘라서 다 볶아버리면은 이거 생각보다 먹을 만하겠다라고 해서 밥 2공기를 넣고 계란 후지 닭가슴살을 남은 것들을 이제 짬 처리를 해가지고 당근, 시금치, 고추장, 간장, 굴소스 살짝 넣어가지고 나트륨 이런 거 조금 밥 볶으면은 자연스럽게 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원래 먹지만 뭐 토마토, 오이 새삼스럽게 또 넣어줬고요. 그리고 식단 간식으로 위트빅스 50씩 2번 해가지고 100g 먹었는데 요거는 채우기 너무 애매해가지고 넣었는데 제가 이걸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그리고 위트빅스 설탕이 들어간 거 아셨나요? 분명히 97%인데 설탕이랑 정제소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거 조금 더 먹었다는 형님한테 혼이 날 게 분명하다. 그래서 당류도 3g이나 심지어 들어가 있어요. 100g 중에. 위트빅스 거의 안 넣고 밥이랑 오트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트밀이랑 위트빅스 100 이제 50, 50 나눠가지고 먹고요. 오트밀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먹는데 한 번은 프로틴이랑 같이 먹어요. 단백질 섭취를 그래도 중간중간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단백질 섭취가 허용되는 그 탄수화물 60%에 맞춰서 프로틴이랑 오트밀 넣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용기 안에 있는 오트밀 이거 들고 다니면서 과자처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탄수화물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채웠어요. 여기 지금 제가 채워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거 제가 좀 궁금한 게 보쌈 족발집에 가요. 그래서 이거 이제 고기나 이런 거 다 열심히 재가지고 먹을 예정인데 밥을 많이 먹지 않을까 싶어요. 막국수 괜찮다고 하시면 소량 먹고 이거 조금 애매해요. 그러면 안 먹을 겁니다. 그래서 막국수 괜찮나요? 네, 근데 염분이 너무 많죠. 좋지 않다. 먹지 말라면 못 먹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구성했는데 치팅데이로 보시면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3,900이 나오고 탄수화물 60%, 지방 20%, 단백질 20% 이렇게 나와요. 다 괜찮은데 외식이 조금 마음에 걸려요. 외식이 좀 마음에 걸려서 아무래도 요리해서 먹는 거라고 하면 좀 컨트롤이 돼요. 어느 정도 영양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컨트롤이 되는데 외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균값이에요. 평균값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더 조미료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어떤 부위가 조금 다르다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편차가 좀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고기가 200g이고 나머지가 밥 3공기가 원래 들어가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제가 잘 조절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치팅데이 오늘은 이제 그렇게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내일 모레 정도에 몸무게가 확 부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조금 변화가 많았습니다. 프로틴 가공품을 싹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틴이랑 지금 여기 보이시는 오트밀을 이제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 시작했고요. 이 프로틴 바라는 것 자체가 당류가 좀 함량이 많아서 그런가 먹으면서 계속 더 끌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은근히 이 오트밀이 좀 질겨가지고 씻는 횟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 먹고 나서 생각보다 포만감이 굉장히 크고 오래 가더라. 제가 처음에 가공품에서 자연식품으로 고기를 바꾸면서 했었던 말이랑 똑같은데 포만감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 다이어트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좀 이런 가공품들을 원물로 바꿔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음식 종류 한 가지가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계란찜을 넣었어요. 계란찜을 왜 넣었냐면 이게 조리하기가 편해요. 그냥 썰어서 넣고 돌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에어프라이기 돌리는 거랑 똑같은데 에어프라이기 같은 경우에는 기름에다가 볶을 수는 없으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계란에 지방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름이랑 같이 좀 이렇게 조리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간편하게 이거는 또 제 요리로 만들었습니다.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 식단, 요 날은 그 바로 위에 있는 게 참가자 모두가 다 똑같은 뷔페를 갔어요. 반끼에 저울을 들고 가서 이제 가서 샐러드 먹고 다 재서 이제 하나씩 입력을 했었습니다. 최대한 단백질 위주고 위에 샐러드를 무지하게 많이 먹었고, 이제 가서 야채 값이나 많이 뽕 뽑고 오자 이런 생각도 다녔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렇게 조리하는 모습도 넣었어요. 그래서 저의 체중 추세선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지금 되게 잘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좀 많이 변동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컸는데 지금은 조금 더 규칙적으로 잘 빠지고 있는 것 같고 오난 부분은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목표 몸무게를 달성을 했는데 이제 목표 몸무게가 아니라 체지방률로 보기 때문에 아마 살은 조금 더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체중은 달성을 했는데 원래 계산상으로는 지금 7%가 나와야 되잖아요. 원래 체중이 조금 더 느리게 빠졌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체중은 잘 빠졌는데 체지방이 좀 안 빠진 게 있고 지금 그렇게 보이죠? 프로그램을 저희가 따라하고 있는 게 메이엠 프로그램이라서 사실 이게 종목의 차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식단 같은 경우에는 딱 숫자를 정해놓고 지금 먹는 음식들도 사실 다 계측을 해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근육이라던가 아니면 수분이랑 같이 머금고 있었던 무언가라던가 아니면 종목의 특성상 고반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근손실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까지 한 달 남기 전까지의 시점에서의 몸이 전 지금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역대급, 제가 태어나서 나온 몸 중에 지금이 제일 좋고요. 요것만큼 체지방률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정말 많았는데 컨디션에 정말 무리가 단 하나도 지금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정해진 기간이 끝나고 나서 형님 프로그램으로 다시 유지어트로 올릴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육의 손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저의 답은 너무나 사실 만족스럽다. 왜냐하면 중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줄지가 않았어요. 이 근손실이라는 것 자체가 인바디 기계에서 말하는 이 차이보다 어쨌든 간에 제가 하는 종목에서는 실제로 원RM이 나오고 기존에 들던 무게가 수행이 잘 되는 게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수학적으로는 딱딱 들어맞게 빠지고 있고 체중은 딱딱 맞게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근손실이 있었던 건 종목의 차이가 있다. 운동 수행 능력을 지키는 것을 네. 목적으로 하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해둔 게 있나요? 네, 그 전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기록을 해놓은 게 있고, 네네.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 해서 그거를 한번 다시 기록을 해보고 마치고 나서 완전 다이어트 끝나고 다시 한번 측정을 할 거예요. 보디빌딩을 하는 목표가 아니었으니까 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긴 있는데 원래 요것보다는 더 많이 빠졌을 거예요. 체지방률이라는 건 결국에는 상대적인 퍼센테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지방이랑 근육이랑 어떻게 보면 같이 빠지면 체지방률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체지방은 더 많이 빠졌는데 근손실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금 수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근육량을 유지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좀 더 체지방률이 많이 내려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또 피드백 진행해봤는데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다음 세션 2주 있다가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